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제일 해보고 싶은 마지막 도전이고, 과거에는 학원들 자체가 이제 학원 자체가 안 돼요.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요즘 오프가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인간 강의. 근데 인간 강의에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인간 강의 들어서 된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으로 예, 들어봤어요. 근데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오프에서 강의를 들으면 한 적어도 한 7, 80%는 다 강의가 됩니다. 합격은 하는데 인강은 처음에는 인강 넣는 사람은 엑스레이 찍고 있거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둘째 주 가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왜 좀, 그냥 엑스레이만 왔다, 불빛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인강을 끊어서 그거는 학원에 뭐 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거든, 자체. 학원 자체. 출판사에 기부하는 거고. 제가 인강 시스템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기업, 대형 모기업에서 많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장님들하고. 요즘은 이제 환불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환불제도가 있어 합격하면 전원을 환불한다 해가지고 출판사들이 전부 출판사는 환불을 못 해줘가지고 망한 학원이 두 학원이 계셔요. 대형 출판사인데. 근데 환불 시스템은 결론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공인중개사는 왜 그럴까요? 포기도 빠르고 진입도 빠르고 포기도 빨라요. 왜 그래요? 싸니까. 옛날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노량진에서는 어때요? 무료 강의잖아요. 무료 강의할 때는 개떼같이 옵니다. 근데 조는 사람은 몇 프로예요? 90% 가져라요. 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로 특강합니다 그러면 졸지를 않아. 왜 안 졸까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짜로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 제가 구미에서도 기능 제보를 해서 장애인 교육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고. 근데 사람 모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사람다면. 우리 장애인 교육 한 1년 했다가 교수님들, 우리 대학 교수님들 했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럼 저는 소수인원에 저는 합격하는 게 제가 소원이에요. 만약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100% 합격했다. 그럼 저는 강의를 은퇴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100%를 합격을 못 시켜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책은 절대 넓히지 말고 요거 책 한 권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읽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것. 여기 한번 보시죠. 요즘 핸드폰 쇼츠 알죠? 참을성이 없습니다. 3, 4초에서 금방 넘기고. 책 자체를 못 읽는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기본서가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죠. 기본이 저는 책입니다. 자, 기본서를 적어도 3회독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숙제를 읽어와라. 우리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다독이 뭐예요? 여러 번 읽는 거. 다독. 그 다음에 뭐예요? 정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독이 있으면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 독서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독. 많이 읽어라. 바르게 읽어라. 이건 뭘까요? 민서 씨 이거 뭐예요? 다상량이. 들어봤는데 다상량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쌍기 선생님 이름도 참 멋있더라고. 오늘 이름들이 거창하더라고요. 이소 씨, 나는 쌍기 씨 이렇게 해가지고 다상량이 뭘까요?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많이 생각하는 거야. 예, 다상량 이게 이제 많이 생각해 주는 게 이제 기본서의 제일독이야. 다독도 좋고 정독도 좋고 다상량도 좋지만 그 중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다상량이 돼야 문제에 뭐가 포인트가 나와요? 응용력이 발생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첫날 10시부터 딱 잡아서 6시
6시 12분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 다 보고 있어서, 아, 나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라는 거. 뭐 어떤 분은 졸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너무 첫날이니까 어때요? 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정 자체가. 아, 졸고 있는 분도 봤고, 그래서 뭐 사이렌을 울릴까 하다가. 그래서 좀 참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학교론을 배웠으니까, 학교론 배우니까 뭘 생각이 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부동산 기본을 알려주니까 기본. 모든 게 시작할 때 뭐 출발점이 있어. 출발점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이야. 효율성과 형평성. 이 효율성은 뭐 어떠한 측면이라고 배웠어요? 책을 읽을 때. 기본서를 읽을 때는 항상 뭐라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 어떠한 구조로.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려놨어요? 효율성이죠. 효율성은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효율성은 요걸 시장을 나타내는 거야. 시장. 자, 시장. 요거는 뭐예요? 무슨 성이라고 써놨어요? 형평성. 형평성은 뭘까요? 형평성은 이거는 바로 국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국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뭐 우리 좌파 우파 많이 이야기하죠. 이쪽으로 하면 뭘까요? 치우치면 뭘까요? 우파. 이쪽으로 치우치면 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 우파는 뭐예요? 이 사상의 이념이 아니거든. 그러면 학교론을 우리가 조정할 때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바로 학교론의 대전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시장에 치우친 사람이 누굴까요? 시장에 치우친 사람이.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누구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여기에 치우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가에 치우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가는 게 이제 뭐예요? 좌파. 이쪽으로 가면 우파가 되는 거야. 아마 학교는 좀 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이게 학교론의 대전제 요건이라고. 그럼 봐봐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미소 씨가. 학교론은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죠? 읽어봐요. 시장. 요게 생각을 하라. 시장적 측면이고. 형평성은 뭐예요? 국가. 그러면 요게 이제 국가가 바로 뭘로 빠질까요? 이게 바로 정책론으로 빠지거든. 정책. 요거는 뭘로 빠질까요? 엊그제 배웠던 수요 공급. 경제 파트로 빠지거든. 그래서 무슨 논이라고 그래요? 바로 경제론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경제론하고 정책론이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여기에 피를 통과하는 게 뭘까요? 이걸 피를 통과하는 게 이게 돈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금융론이 되는 거야. 금융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학교론은 그러면 목차를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부동산 학교론. 그래서 부동산학 기초 제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수요 공급으로 빠지고, 여기 무슨 파트예요? 금융론. 요거는 뭐예요? 정책론으로 빠지거든. 그러면 요거 그러면, 자, 이거 부동산을 샀으면 팔 것까지 생각해야죠. 그럼 간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간평론으로 빠지네. 부동산 간평론으로 빠져. 그러면 학교론은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학 기초, 그 다음에 경제론, 그 다음에 금융론, 정책론, 간평론. 그래서 크게 5파트, 제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엊그제 이제 뭐 수업한 게 아마 여기까지 아마 수요 공급까지 우리가 봤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모든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뭘 잡아야 돼? 목차를 잡아야 된다. 목차. 이 목차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목차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형성돼 가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론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요거는 수요 공급이죠. 여기 금융론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정책론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학자들이 많이 나오지, 학자들. 그러니까 많이 애워야 된다고. 누구는 어떻게 정책을 했다, 이런 거. 그럼 여기에서 수요 공급과 관련돼서 이게 뭐예요? 요거. 여기 서플라이, 요게 디맨드거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가격이 절충이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요 안에서 노는 건 뭘까요?
이게 공급량, 공급. 이렇게 가면 공급이 증가하고, 요거는 공급량이 감소한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뭘까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거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지금 신도시 개발을 안 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집을 많이 안 지니까 결론은 어때요? 부동산을 많이 지면 되거든.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법을 배울 때 그러면 양도세를 저하시키면 어때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유보다는 양도를 우리가 하는 게, 양도세를 내려주는 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일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목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차. 근데 학교로는 금방 올라가. 기만 열어놓으면. 왜 그럴까요?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요거는 그냥 딱딱 마음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법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법을 배울 때는 항상 목차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그게 한번 봅시다. 자, 프린트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자, 프린트 뭐가 있어요? 민법을 먼저 오늘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처음에 뭐가 있죠? 자, 첫 번째,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어. 민법 총칙.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쭉 가면 이제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 네 파트. 거기 한번 넘겨봐요. 제1파트 무슨 총칙이? 민법 총칙. 제2파트. 물권법. 제3파트. 계약법. 제4파트. 민사특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전략을 잘 잡아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 공통점은 1차 과목이다. 그렇죠? 1차 과목이야. 자, 2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자, 공법이 있어요. 공법.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자, 공시하고 세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학개론하고 민법. 1차 과목이죠. 요거 몇 문제 나와요? 40. 요게 40이 나오고, 요게 40문제, 공법이 이제 40문제, 중개사법이 40문제, 공시세법이 40문제 합쳐서. 그러면 공시는 몇 문제일까요? 요거는 24문제,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자, 2차 점수 나와봐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2차 점수. 필요가 없어. 1차가 뭐예요? 1차가 일단 까락이 없어야 되고 60점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좀 1차에다 좀 치중을 좀 해주셔야 돼. 체중을 해주시고. 그러면 봐봐요. 우리 절대평가의 상대평가의 미서씨. 절대평가죠. 절대평가가 뭐예요? 점수만 채워지면 합격하는 거. 그렇죠. 일단 40점은 넘겨야죠. 그러면 몇 점 넘겨야죠? 평균 60점은 넘겨야 되거든. 그러면 40문제에서 1차는 몇 개를 맞아야 돼? 48개를 맞아야 돼. 48개. 48개를 맞아야 돼. 혹시 우리 뒷면에 이제 메모란이 뒷면에 제가 복사를 안 해왔습니다. 뒷면에 필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필기를 한번 해서. 그러면 절대평가니까 어때요? 자, 저희가 학교론하고 민법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계 씨 어때요?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둘 다 잘할 수는 없어. 내구조상. 내구조. 어떤 사람은 학교론 잘하면 민법을 못해요.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또 학교론을 못해.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 민법이 만약에 80점 남겼다. 요거 40점만 넘기면 되죠. 그렇죠? 까락만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잡으려면 어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학교랑 민법을 둘 다 잘하려면 진짜 죽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론하고 민법이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 머리 구조상 그래요. 머리 구조상. 자, 머리 구조상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엊그제 월요일 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안성기 씨 돌아가셨죠. 무슨 암이에요? 해당암으로 돌아가셨죠. 74세로서. 저는 신기한 게 조용필하고 조용필 씨하고 안성기가 친구라는 걸 처음 알았네. 저 중동중학교 서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키가 컸을 것 같아요? 미서 씨. 안성기 씨 맞아요. 우리는 옛날에 중학교 들어가면 키순으로 했잖아요. 키순으로. 안성기가 30번이고 조용필 씨가 뭐예요? 29번이었다네요. 그래서 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 29, 30번이니까 어때요? 작년에 자석이 2개니까 같이 앉고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조여줄 때 있어요. 강약 조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다. 강약 조정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 권 읽을 필요가 없어. 책은 딱 기본서. 아마 기본서 위주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뭐라는 게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가라. 최소한 3번 이상은 봐야 돼. 너무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연세 드신 형님들이 있거든. 그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왜 떨어질까요? 순발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눈이 아프잖아요. 옛날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제가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왜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노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멋으로 쓰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게 돼. 천천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돼. 그렇다고 기다리면 또 안 돼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절대 평가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절대 평가를. 그럼 절대 평가를 잊지 마는. 그러면 어려운 거 먼저 잡아야 돼. 쉬운 거 먼저 잡아야 돼. 그렇죠. 바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어려운 거에서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론을 잡을지 민법을 잡을지 자기가 선택을 한번 해서 나름대로 한번 자기가 들으면 아는 감이 와요. 그 학교 가는 사람들은. 야, 학교론은 할만하다. 민법이 할만하다. 감을 좀 잡아두시고. 근데 올해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정도 출발하면 동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전략 과목이 필요하다고. 전략 과목.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실 거예요. 되게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고 진짜 착한 사람이고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을 무조건 80점 이상을 넘겨야 돼. 80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요거 공법 있잖아요. 공법 공부 안 하도 찍어도 40점 이상은 나와. 근데 미소 씨 그럼 왜 그러면 40점 까락이 많이 나올까요? 공부를 대충 하니까. 지금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도 찍어도 40점 이상은 나와. 근데 공부를 하면 점수가 덜 떨어져. 왜 그럴까요? 헷갈려서. 그러면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정확하게 하지 말고 안 하는 일 차라리 점수가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근데 그럼 요거는 몇 점만 목표로 해요? 40점. 딱 잡아. 자기가 지금부터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 몇 점이에요? 60점. 60점. 그러면 봐봐요. 자, 40점, 80점, 60점대. 이게 제일 많이 합격해요. 이번에 의외로 중개사법이 점수가 떨어지고 요 공시하고 세법을 조금 해서 80점 이상이 나와서 합격한 사람 합격자 모임에 가니까 요것도 잘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근데 2차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때요? 요게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형님들은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유는 왜 안 나올까요? 말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 저 사진에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그 삼성 임원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거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겠네요. 근데 그분이 지금 중개사법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SOS를 쳤어요. 그래서
증계사법은 그러면 말장난을 많이 치니까 어때요? 문제집을 세 권 골라가지고 출판사 다른 세 권을 딱 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풀어봐야 돼. 증계사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주로 뭐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및 또는. 그렇죠. 밋이 뭐예요? 밋.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미소시. 영어로 건치면 and. 또는. 그렇죠. 영어 두 자로 건치면 뭐예요? 밋. 동시에 한다는 거고. 이건 오하죠. 둘 중에 하나. 이게 아주 법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리거든. 밋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 요거는 뭐예요? 거나. 그건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 중개사법 및 또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머스트는 뭐예요? 영어로. 머스트는 우리말로 하여야 한다. 뭐예요? can은 할 수 있다. 머스트는 뭐예요? 의무적이고 can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거든. 우리 법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리거든. 그래서 특히 공법에서 must can. 공법 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must can. 이게 많이 나오거든. 이거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must야.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많이 친 게 뭐예요? 이게 중개사법이거든. 그래서 중개사법은 한번 강의를 들어서 문제를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뭘까요? 바로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럼 100점만 나오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거든.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1차는 어떻게 한다? 민법 학교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예. 자, 40, 80 해서 80, 40 이렇게 맞든지. 40, 80.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합격한 건 70점대하고 50점대. 그 다음에 70점대하고 50점대. 이게 제일 많습니다. 민법 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사람 따라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개론을 할지 민법을 할지 약간의. 그럼 만약에 민법이 전략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민법은 매일 학개론은 그 수업 시간 듣고 뭐 나름대로 뭐 50점만 넘긴다 목표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본서야. 기본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법이죠, 법.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자, 4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맨 뒤에, 프린트에다가. 법을 배울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권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학개론 동국대 교양 필수로 들어갔을 때 법학개론을 배울 때 요 4가지 개념을 전제 요건으로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권리가 뭐예요? 뭐예요? 우리 법을 배웠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예요. 뭐가 주는 거죠? 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요건은 우리가 이제 학견을 제한 나머지는 이 권리라는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돼. 권리라는 개념. 그래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죠? 권능. 그럼 상계신 권능이 뭐예요? 법이 주는 능력. 권리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권능 그러면 권리 능력의 줄임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권리라는 것은 권능. 자, A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 전혀 정각은.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이죠. 그러면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이루는. 권리를 이루는. 자, 권한이 뭘까요? 요즘 권한 많이 듣죠? 권한이 뭘까요? 권한이. 미소씨. 타인에게 괜찮아요. 다 이야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취지니까.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많았어. 한 100명, 150명이 돼서, 뭐, 이 권한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 그래요.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방도 좀 기능 재부를 좀 해달라. 기부를 좀 싸게. 우리가 이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권한 많이 듣죠. 네. 권한이 뭐. 주의 자, 권한은 뭐예요? 권한은 가까운 데서 찾아. 내가 지인 또는 자격이야. 여기 법이 주는 거예요. 법이 주는 거예요. 헌법에서 주는 거 있죠. 대통령 권한이 바로 그거예요. 권한 이야기, 국회의원의 권한, 뭐의 권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 바로 권한이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은 뭘 것 같아요? 권한. 자,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개념부터 모든 걸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권한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뭐 우리 쌍기 선생님은 어때요? 자녀가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32. 32이요. 32. 작은 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미서 씨는? 저는 10살짜리 남자애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를 이렇게 버렸어요. 버릴 근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소유권. 만약 미소 씨가 요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럼 저건 뭐래요? 당신은 요 지우개를 버릴 근원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데? 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뭐예요? 근원이 되는 거야. 근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이제 텀플러를 던졌어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 그거는 제 거예요. 왜 교수님이 함부로 버립니까? 이건 근원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누구 토지예요? 자, 갑토지라고 생각해봐요. 갑토지에 어리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미소 씨. 요거 나무 수목은 누구 거예요? 가까예요? 네, 맞습니다. 가까예요. 왜 그럴까요? 이 수목은 요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리 갑밭에 가서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근원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어리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 몰래 건물을 신축했어요. 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쌍기 선생님. 이거는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갑은 어한테 뭐라고 해?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태거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태거 청구권은 안 돼. 근데 갑이 어한테 뭐라고 그래? 집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철거. 그래서 태거하고 철거는 다른 거거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갑이 어한테 소송을 2개를 해야 되겠네요.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또 하나는, 내 토지를 똑바로 명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60년대 쌍희 선생님, 60년대 어때? 보릿고개 있어, 없어? 있었어요. 그러면 항무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 거리 그럼 농작물을 심었어. 그럼 누구 거게요? 올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 농작물은 또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농작물은 바로 갖게 아니라 올 거야. 농작물은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에는, 그러면 우리 33회 때 민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농작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겠죠. 독립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농작물은 독립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하거든.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자, 여기 이제 민법으로 연결돼요. 힘이 뭘까요? 파워. 물권법으로 떨어지거든. 여기 뭐라고 써놨죠? 이익. 이게 채권법으로 떨어지거든. 채권. 요거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힘,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권리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권능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211조의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가.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제 완벽한 권한이죠.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갖다 붙여주기만. 사용 수익 사용, 수익, 처분. 내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럼 1등이에요, 2등이.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 각구에 기록되거든. 각구. 그러면 요거 읽어볼래? 요거 한번 읽어봐요, 미소씨. 용익물건이야. 용익물건은 바로 사용과 수익 권능만 있는 게 용익물건이거든. 옆에도 용익물건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 용익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불안전 물건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이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 그러면 우리가 담보 물건이 있는데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처분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상 교수님. 경매. 왜? 그래서 경매. 그래서 제가 경매를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담보 물건 플러스 경매, 그게 임의 경매가 되는 거야. 임의 경매 나중에 떨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불안전 물건이네. 자,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봐봐요. 자, 소유권은 뭐예요? 파워, 물건이면서 권리면서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고 그래? 권능.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 완전 물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대리파트에 가서 이제 대리권을 배우거든. 대리권은 뭐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요. 대리권은 그러면 뭐예요? 권리예요? 권한이 되죠. 그럼 대리권은 권리이다. 어때? X. 그렇죠? X야. 대리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돼요. 그러면 대리권은 권한으로서 읽어봐요. 지 또는 뭐예요? 자격설이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리, 권능, 권한, 권한 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자유자재를 가지고 뭐예요? 문제를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취지에서 제가 이걸 되게 좋아요.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미소씨. 요거 권리. 그렇죠. 아주 그래서 어제 학교론 교수님이 다들 왜 국민은 똑똑한 수강생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여기에 권능이 되는 거야. 요거는 뭐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 학교론을 제한 나머지는 이게 마당에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조금만 우리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더 하고 좀 시작을. 자, 그럼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의무. 권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오늘 미소 씨 오늘 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죠.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좀 밥 좀 챙겨봐. 밥 줘. 그래봐요. 그러면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네가 챙겨 먹어. 그러면 그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될 거. 돼요. 이혼 사유.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거든.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 그러면 쌍수님도 오늘 고생했으니까 야 라면 하나 끓여줘봐라. 그럼 네가 끓여 먹어. 그러면 야 더럽다. 그러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돼.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거든. 근데 이제 뭐 MZ 세대들이 제일 멋있는 게 뭐예요? 이 권리만 주장해. 그러면 권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게 MZ 세대들이야. 성격은 화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이제 써요.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자, 법률 관계라고 다 표기를 해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관계라. 법률 관계가 뭐예요? 법적으로 관계. 그렇죠. 권리 의무가 주시는 그렇죠.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야. 그래서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가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관계. 이게 법률 관계라. 법률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대표적인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률 관계가 뭐냐 그래요. 법률 관계. 이름은 발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 그러면 법률 관계는 결론적으로 뭘로 기착이 될까요? 권리 의무 관계로 기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었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때 한번 보시죠. 자, 동전을 드니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가지. 앞면과 뒷면. 주사위는 6개가 나오죠.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한다. 이게 원칙이겠죠. 근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권리는 없는데 의무는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칙. 요거는 뭐예요? A회장.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그래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서 씨가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야? 이해가. 짱기 선생님은 이해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야? 둘 다 있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그러면 학부모 회의할 때 가서 우리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해. 그건 비정상이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예요? 게을러서 수학을 못합니다. 게을러서. 그러면 수학 정석을 제가 몇 번 풀었나? 제가 다 알바를 하면서 아마 10,000번은 푼 것 같아요. 10,000번은. 목동에 수학 강의를 했을 때 10,000번은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도 그러면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럼 왜 암기 과목이? 수학은 공식을 외워야죠. 공식을 외워야지. 암기가 안 되면 법도 마찬가지야. 법도 외워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외우는 것은 암기 사유를 줄이기 위해서 뭐예요? 이해가 좀 필요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써먹지도 못하고. 또 두 번째는 빨리 까먹어. 그렇잖아요. 빨리 까먹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수반된 암기. 이게 필요하다는.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야 뭐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요 만약에 권리 의무. 요걸 뭐라고 그래요? 쌍방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쌍방. 그러면 쌍방 중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일방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근데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거는 대표적으로 법인의 공고 의무거든.
공고의무가 법인의 공고의무가 돼요. 법인의 공고의무. 법인의 공고. 공고의무. 공고 알리는 의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요거는 시험 범위가, 법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쌍기 선생님, 법인이 뭐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동일한 목적. 그렇죠.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이 주는 인격이 바로 법인이야. 주는 인격.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하거든. 자, 서울특별시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인은 등기, 그런 건 법인이야. 대론으로.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거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이거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을 뭐라 그래? 쌍방. 이거는 일방.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것. 이게 그 유명한, 읽어봐요. 형성건이잖아. 형성건. 그러니까 형성건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형성건. 자, 그러면 형성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자, 최근에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작년 문제네요. 작년 문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봐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자, 공부를 할 때 항상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자고요. 공통점은. 미서 씨, 한번 봐봐요. 공통점. 청구권이죠. 근데 법적 성질은 달라.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자, 그러면 봐봐요. 비용상한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죠. 그렇잖아. 미서 씨, 비용 주세요. 필요비, 유익비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겠죠. 그러면 오리지널 용어는 뭐예요? 청구권이야, 청구권.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럼 지상물을 무조건 사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청구권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형성권이 되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상한 청구는 무슨 건? 청구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형성권이야. 법적 성질이. 그러니까 그러면 35회 때 잘 들어봐요. 비용상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OX, X야. 똑같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때 청구권은 오리지널 청구권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청구권은 뭘까요?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야. 법적 성질은 무슨 건? 형성권이야. 얼마나 초보자들이 헷갈리겠어. 똑같은 청구권인데 이때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이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기준은 뭘까요? 미소 씨. 딱 느끼는 바람. 느낌이 안 와? 이때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할 때. 요거는 일반적 의사표시잖아. 무조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미소 씨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세입자가 있어. 자, 전세금 정액 청구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무조건 해달라는 거잖아. 상대방의 동의를 요해, 요하지 않아. 그러면 전세금 정액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 형성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기준을 마련해야 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거 못한 거 그걸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원리 원칙을 따져놓은 거거든.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리, 원리 원칙의 산물이 누구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야. 역사가 평가를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마련해놔야 돼? 기준을 마련해야 돼. 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기준의 실의가 뭐냐? 이걸 우리 법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써놔? 실익이라고. 이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야. 법률상 이익. 그렇죠. 법률상 이익.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법을 전공한 사람은 맨날 뭐라고 그래? 실익이 뭐요? 실익이 뭐요? 실익이 뭐요? 이렇게 실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야, 며칠 내가 뭐 버스를 타고 가는 시리기 뭐고 택시를 타고 가는 시리기 뭐냐? 요 시리기를 이야기해. 말끝마다 시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을 정립해 놓고 시리기를 따지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따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뭘까요? 네 개를 배웠어요. 자, 권리, 권능, 권한. 출발은 법을 배울 때는 항상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념을 생각하라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유민주복지국가.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유국가. 요거는 복지국가. 좋은 거는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유로 빠져. 요 복지는 평등으로 빠져요. 그러면 요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거야. 우리 헌법의 대전제 요건이 돼. 학계론의 대전제 요건은 뭘까요? 아까 했잖아. 첫 시간에. 효율성과 형평성. 우리 헌법의 대념은 자유, 민주, 복지국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 요걸 빠져. 뭐가 빠질까요? 지금 요걸 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유. 이게 빠져. 과연 그럴 건지 안 그럴 건지 헌법 개정된 데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 자유를 빼버린다. 그래서 요즘 요번에 자, 토지거래가 서울에는 전부 토지거래가 무역으로 했죠. 그게 바로 자유가 빠지는 거거든. 사실 나는 규제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러면 자유, 민주, 복지국가, 이게 바로 대통령의 의무야. 의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요번에 많이 드는 게 절차의 정당성도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럼 말이 달라져.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여기 앞으로 봅시다. 이제 민서 씨 이제 앞으로 법을 공부를 하려니까 자녀 교육 시킬 때 읽어봐요. 말 똑바로 해 그러죠. 이제 앞으로 법을 배우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쌍계 씨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읽어봐요. 의사표시 똑바로 해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랑 이게 니갈 마인드거든. 이게 말 똑바로 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육 시킬 때 야 의사표시 분명하게 하라. 과거에는 말 똑바로 해라. 이랬거든. 이게 바로 이제 리갈 마인드라는 거야. 리갈 마인드.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쌓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법은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달 목표는 그래요. 1월달하고 2월달 목표는 뭐예요? 책을 어떻게 읽어 나갈 건가. 그래서 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그걸 우리가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3, 4기가 뚫렸어요. 아마 3, 4월달, 5, 6월달에는 아마 찍어줄 거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할 거예요. 나올 문제만 찍어서 강의하라. 일단은 기본, 그 대신 숙제를 많이 해와야 돼. 자기가 읽어봐야 돼.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유튜브 가지 말고 자꾸 읽어봐.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읽어야 돼. 시험 문제는 누가 풀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형님들은 노안이 와가지고 읽는 순발력이 있다니거든. 그러니까 책을, 그래서 요즘 엊그제 이제, 형하고 저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하해를 했습니다. 하해를 해서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빌어야지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 가정의 평화지.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되거든. 먼저 빌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님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가 많이, 어제도 병원에서 만났는데, 나름대로 이제, 많이. 제가 요구하니까 그런 게, 자기도 이제 반성을 한 거겠지. 많이 이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둘이서 하기하고 웃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거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어제는 원래는 제가 하수에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 좀 많이 끌고 와요. 그래도 우리 실장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끌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도 새로운 도전이거든.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죽을 때까지 여기 구미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거니까요. 좀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닦아가지고 나름대로 제 소원은 있다면 실장님이 어떤 안정적인 해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평생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 많이 끌어와서 좀 입질도 좀 많이 달아지고 일단 뭐 사람이 오면 뭐 건물도 옮길 생각도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도 확장할 수 있고 나름대로 뭐 우리가 싸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뭐 좋은 점은 뭡니까? 가성비가 뛰어나다. 가성비. 자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는 거. 자, 그리고 학원 수업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나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생님이죠. 유태인에서 제일 존경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라삐가 뭐예요? 선생님이거든. 라삐에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기본서를 자꾸 읽어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제 기초를 잡는 숙제를 우리가 해오는 거. 옛날에 우리가 총무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총무 말고요. 자, 3대 총무가 있네. 3대 총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은 애야. 근데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7년 동안 공부를 해서요. 안 돼요.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어머님 결혼을 해서 돌싱이 됐어. 돌싱이 됐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어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를 해다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도와달라고 서울에 있는 거서. 근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여기 잠자리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도와달라고. 근데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7년을 공인중개사를 준비했으니까 어때요? 아니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질문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뭐 일일이 할 필요는 없잖아. 공부를 1년 한 것도 아니고 7년을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올라가. 그랬더니 또 보따리 써가지고 올라갔어요. 난장판을 만들고 갔어요. 난장판을 여기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왜냐면 그때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었어요. 요번에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청소 알바를 시켜줬는데 거기에서 청소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음에 든다고 여자를 하나 소개해 줬어. 그래서 여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다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학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조화시키겠다는 거. 그래도 전 집사람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저도. 형하고 싸우니까 당신은 법은 잘하지만 인성이 안 됐다. 인문사하고 철학서를 6권을 읽는 게 올해 신년 목표다. 검사바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좀 나름대로. 사람을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인문서거든. 그러니까 인문서에 대해서 우리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은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거. 그걸 좀 당신이 터득해야 되잖아요. 제 집사람은 딱 하나 뚱뚱해요. 뚱뚱해. 딱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착해. 프랑스 불문 전공이라 가지고 착하고 석사학인데 착하고 바가지를 안 걸고 안 가. 제가 한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해요. 어디 애박에도 어디에서 잘 자고 왔겠죠. 어디에서. 근데 요즘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잘 도와서 우리 소원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소원이 뭐예요? 학교 가면 요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약속을 지켜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